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기준금리가 3.5%로 동결됐습니다. 13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로 역대 최장 기록입니다. 수도권 중심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서울시가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성 개선하기 위해 사업 추진 중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용적률을 완화하고 인센티브 항목을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섰습니다. AI 스크린을 통해 AI 홈 라이프 대중화를 이끌고 글로벌 TV 시장 18년 연속 1위 자리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최근 항공기 지연이 잇따르고 있지만 항공사마다 보상 규정이 달라 소비자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슈플러스에서 대안이 뭔지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습니다. 13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 결정인데 한국은행 역대 최장 기간 동결입니다. 수도권 중심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오전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3.5%로 동결했습니다. 한은금통위는 지난해 1월 기준금리를 3.5%로 올린 후 약 1년 7개월간 13차례 연속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한은 역대 최장 동결 기록입니다.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지면 내수 회복 지연으로 이어져 성장력 약화 가능성이 있지만 수도권 중심 집값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우선적으로 고려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 변화가 수도권 주택 가격 및 가계부채, 외환시장 등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만큼 한은은 물가 수준만 보면 기준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했지만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유동성 과잉 공급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해선 안 된다고 판단하며 부동산 문제와 가계부채에 무게를 뒀습니다. 이어서 한은은 이번 주 열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잭슨홀 미팅과 새로 발표될 고용 리포트,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 등을 통한 미국 경기 흐름, 엔캐리 자금 청산 재개 여부, 국내 외환시장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지만 금통위원 6명 가운데 4명은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지난달 11일 금통위원 2명만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것과 비교하면 금리 조정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한은은 현 긴축 기조를 유지하며 정부와 거시건전성 정책 공조를 지속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금리 인하에 따른 물가, 성장, 금융시장 안정 상황 등을 점검해 금리 인하 시기와 폭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서울시가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 추진 중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핵심은 용적률을 완화하고 인센티브 항목을 다양화한 겁니다. 88 공급 대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한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사업성을 개선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제정비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용적률 기준 완화, 공공기여 축소, 인센티브 항목 다양화를 통해 재개발과 재건축의 사업성을 높이는 겁니다. 우선 사업성 보정 계수를 도입합니다. 사업성 보정 계수는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부지 가격과 단지 규모, 세대 밀도 등을 고려해 허용 용적률에 보정 계수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분양가가 부지 가격에 비례하는 점을 고려해 부지 가격이 낮을수록 용적률 인센티브의 기준이 되는 보정 계수를 높게 산정하겠다는 겁니다. 재건축의 경우 부지 가격이 낮고 단지 면적이 작을수록 또 면적당 기존 가구 수가 많을수록 보정 계수가 높아져 허용 용적률이 커집니다. 현재 20%인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최대 40%까지 늘려 사업성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현행 용적률 기준을 초과하는 과밀 노후 단지 149개 단지 8만 7천 가구가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이 열악한 1, 2종 일반 주거 지역과 주거가 밀집된 기존 중공업 지역도 용적률 기준이 완화됩니다. 1종 일반은 상한 및 법정 상한 용적률을 기존 150%에서 200%까지 확대하고 2종 일반은 그간 10%포인트였던 허용 용적률을 20%포인트로 확대, 중공업 지역은 법정 최대 용적률인 400%까지 완화합니다. 공공기업 부담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간 허용 용적률 이상을 얻으려면 공공기여가 필요했는데 1단계 종상향 시 기여 비율이 15%에서 10%로 줄어듭니다. 이 재정비안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섰습니다. AI 스크린을 통해 AI 홈 라이프 대중화를 이끌고 글로벌 TV 시장 18년 연속 1위 자리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AI 가전의 명가라는 공식을 세우고 있습니다. AI 스크린 시대를 선언을 했고 TV 시장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소비자들께는 향후 7년간 매년 새롭게 추가되는 AI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타이젠 OS를 업그레이드 해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우선 삼성전자는 AI TV를 중심으로 집안에 흩어져 있는 기기들을 연결해 홈허브를 구축합니다. TV가 인공지능 가전의 지휘본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TV 속 데일리보드를 통해 집안의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집의 평면도가 3D 지도로 구현되고 그 안의 기기들의 위치를 보고 제어할 수 있는 겁니다. 빈 방에 에어컨이나 조명 등을 끄거나 켤 수 있고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AI를 통해 사용자 맞춤형 화질과 음향도 구현해냅니다. 스포츠와 영화 등 장르별 화질을 다르게 구현해 몰입감을 높이고 화질이 좋지 않은 과거의 드라마나 영화 등을 고화질로 구현해줍니다. 특히 화면의 윤곽선과 색상을 더욱 뚜렷하게 해 저시력자도 선명하게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음향도 화면 내에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소리가 이동하고 배경음악이나 소음이 큰 장면에선 화자의 음성만 추출해 크고 또렷하게 들려주는 기능도 탑재했습니다. AI 음성 기술을 통해 원하는 콘텐츠를 손쉽게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들이 치킨 파는 영화 찾아줘라고 이야기하면 관련 영화의 목록을 찾아줍니다. 이와 함께 사용자가 그날의 감정 등 몇 가지 조건의 키워드를 선택하면 AI가 그에 맞는 이미지를 추천해줍니다. TV 화면의 이미지를 액자처럼 인테리어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AI 기능 강화를 통해 AI TV를 넘어 AI 홈라이프 대중화를 주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항공기가 무더기 취소되기도 하고 10시간 넘게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기상 악화부터 정비 결함까지 이유도 다양한데요. 덩달아 이용객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데 항공사마다 보상 규정이 달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일보 김효진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항공기 지연 결항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더 자주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가요? 네, 항공기 지연은 출발 및 도착을 기준으로 운항 계획보다 15분 이상 늦어지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국내선과 국제선을 통틀어 4대 중 1대꼴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6월 항공소비자 리포트에 따르면 전체 지연율이 24.6%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국제선 지연율만 살펴보면 전체 항공기의 30.6%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적사가 31.2%, 외항사가 29.4%로 국적사 지연율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6월 국제선 지연 원인으로는 항공기 연결이 가장 많았습니다. 항공기 연결이란 전편 항공기의 지연 및 결항이 다음 연결편에 영향을 미쳐 항공기가 지연되거나 결항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활주로, 이착륙 후 항공기가 정지하는 주기장 등 공항 및 출입국 절차가 20.8%로 2위, 목적지 기상 문제, 관제, 수용 능력 부족 등 항공교통 흐름이 3위, 항공기 결함과 기체 손상, 항공기 교체 등 항공기 정비 문제가 뒤를 이었습니다. 네, 지연 사태가 많아진 만큼 소비자 불만도 늘어났을 것 같은데요. 소비자 피해 접수 현황은 어떨까요? 네, 항공소비자 리포트에 따르면 2분기 접수된 소비자 피해는 555건입니다. 작년 2분기보다 54% 증가했는데요. 이 위탁 수화물 분실, 파손 등 지연 외 피해 사례를 합친했습니다. 항공기 지연과 관련해선 지연과 결항 정보 고지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가장 컸습니다. 지난 5월 발표된 2023년 항공교통 서비스 평가에서 지연 및 결항 관련 정보 제공이 가장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지난달 말에 발생한 티웨이 항공의 사포로빨 인천행 항공기 지연 사태에서는 항공기 교체 과정에서 승객의 동의 없이 다른 두 항공기에 나눠 타게 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보상과 관련된 불만도 폭주 중인데요. 항공사마다 보상 범위와 대처 방법 등이 제각각이라 소비자 혼란과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발생한 보홀빨 김해행 제주항공 항공기 13시간 지연 사태 때는 제주항공 측이 1인당 10만 원의 보상금과 대기 중 식사, 교통, 숙박을 무상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달 초 15시간 지연된 도쿄빨 인천행 에어서울 항공편 승객들에겐 숙박 제공 불가 이슈로 전액 환불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네,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걱정이 클 것 같습니다. 항공사들도 자체적으로 경각심을 가져야겠지만 관련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여유 기체 확보 등을 통해 지연 상황을 줄이고 기상 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지연 상황이 발생하면 정확한 상황을 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관련해서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의 의견 들어보시죠. 대형 항공사들이 이러한 어떤 문제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재를 여유 있게 확보하고 보유했을 때 이러한 어떤 컨틴전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네, 오는 10월에 있을 국정감사에서도 항공기 지연과 관련한 소비자, 즉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강화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집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연이나 결항이 발생할 경우 항공운송사업자는 이용자 손해 방지를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교통 이용자에게 운송 지연 등 운항계획 변경 발생에 대한 안내 의무를 다해야 하며 제대로 안내하지 못했을 경우 항공교통 이용자 피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적극적인 보상제도 도입에 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EU 규정과 비슷한 적극적인 보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몬트리올 협약을 기반으로 항공교통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는데요. 이 몬트리올 협약에 기반한 보호 규정은 지급 금액은 높지만 협약은 소비자의 손해 증명이 필요하고 손해 증명에 성공하는 소수 승객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EU의 EC 규정에 따르면 지급 금액이 낮은 대신 일정 시간 이상 항공기가 지연되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손해 증명 없이도 해당 승객 전부가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진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물건을 살 때 직접 찾아보기도 하지만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보면서 구매해본 경험 있는 분들 요즘 많을 텐데요. 어떤 제품을 구매하면 좋을지 인기 연예인들이 함께 골라주고 해외에 있는 명품 매장에 가지 않아도 현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온라인 커머스 시장이 점차 커지면서 유통업계가 라이브 방송 차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CJ 온스타일은 오늘 새로운 전략을 담은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를 선보였습니다. 제품 설명에 초점을 뒀던 기존 방송에서 나아가 고객의 취향과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송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사는 재미와 보는 재미 모두를 충족시켜주는 형태로 다양한 버티컬 플랫폼들이 성장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영상 중심 소셜 플랫폼들이 쇼핑 기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이런 발견형 쇼핑 시장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비자들은 앞으로 배우 한예슬, 가수 소유 등 인기 연예인들과 패션, 뷰티, 리빙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매주 정해진 시간 방송을 통해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현대홈쇼핑은 라이브 방송의 차별성을 해외 직구에 맞췄습니다.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간판 프로그램 구애와 쇼라는 해외 명품 매장에서 방송을 진행하며 현지 판매가로 제공합니다. 관세가 붙은 국내 오프라인 매장보다 저렴하게 제품 구매가 가능한 겁니다. 이날 오후 프랑스 파리 페레가모 매장에서 첫 방송을 시작으로 소비자들과 실시간 소통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케아는 이케아 라이브를 통해 미트볼에 얽힌 스웨덴 문화, 매장을 즐기는 법 등을 소개하며 오프라인 유도 전략을 내세웠고, 코카콜라는 공식 모바일 앱을 통한 라이브 방송에서 굿즈와 이색 맛 음료를 판매하며 팬덤 형성에 나섰습니다. 맥킨지앤드컴퍼니에 따르면 라이브 방송의 구매 전환율은 30% 수준으로 일반 온라인 쇼핑 구매 전환율보다 10배 이상 높습니다. MZ세대에 이어 미래 소비세대로 주목받는 알파세대도 동영상 콘텐츠 플랫폼을 쇼핑 플랫폼으로 인식하고 있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AI가 가져오는 변화들이 우리에게는 모두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오늘 이천포럼 2024 마무리 세션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 트렌드를 잘 활용해 변화를 빨리 이끌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AI 생태계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I 시장의 미래 전망에 대해 최 회장은 지금 확실하게 돈을 버는 것은 AI 밸류체인이며 빅테크들도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면서 중간에 덜컹거리는 과정이 있겠지만 AI 산업은 우상향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최 회장은 빅테크들은 AI 데이터 센터에서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원자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다며 그로 인해 에너지 믹스에 변화가 생기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신형 전기차 캐스퍼 일렉트릭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캐스퍼 EV에는 그룹사 최초로 페달 5조작 안전보조 기술을 적용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근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5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고들이 잇따르자 안전성을 강조한 겁니다. 이혜랑 기자입니다. 운전자가 전방에 놓인 물체를 보고 페달을 빠르게 밟습니다. 실수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자 전면에 경고 문구가 뜨며 차량이 급정거합니다. 최근 운전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페달을 5조작하는 사고가 늘면서 현대차가 페달 5조작 안전보조 기술을 개발해 그룹사 최초로 캐스퍼 EV에 적용한 겁니다. PMS에 있는 장애물의 위치, 차량 속도, 기어 위치 등 여러 조건을 판단해 가속 페달을 최대로 밟은 시간이 0.25초 이내의 경우 작동되도록 설계됐습니다. 소형 SUV인 캐스퍼 EV는 기존 캐스퍼보다 실내 공간도 더 넉넉해졌습니다. 전장과 전폭이 각각 230mm, 15mm 커지고 휠 베이스가 180mm 늘어나면서 뒷좌석의 무릎 공간도 더 확보됐습니다. 배터리는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 합작회사에서 개발한 49kWh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 1회 충전 시 약 315km를 주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최근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고로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된 만큼 현대차는 캐스퍼 EV에 배터리를 실시간 감시 제어하는 최신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모두 적용됐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김동건 배터리셀 개발실 실장은 처음 휴대폰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안전성을 의심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다시 유선 전화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처럼 전기차도 지금 성장통을 겪고 있어도 탄소 중립을 위해 반드시 맞아야 할 미래라고 생각한다며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전기차 개발을 위해 현대차가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공모주 시장 열기가 식으면서 기업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스펙주가 투자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새내기주와 달리 수익률을 잘 지키고 있는 데다 합병할 기업을 찾지 못해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공모가와 이자를 보장받을 수 있어서입니다. 보도에 김보연 기자입니다. 국내 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주도주와 대형 IPO 부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스펙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대신밸런스 제18호 스펙은 장중 공모가 2,000원 대비 56% 상승한 3,120원까지 올랐습니다. 마감가는 공모가 대비 1.25% 상승한 2,025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회전율은 682%를 기록했습니다. 대신밸런스 제18호 스펙의 상장일 거래량은 5,396만 1,059주, 상장 주식수는 791만 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3일 상장한 교보 16호 스펙도 장중에 공모가 2,000원 대비 69% 상승한 3,380원까지 급등했습니다. 종가는 공모가 대비 3% 상승한 2,060원을 기록했습니다. 상장 당일 회전율은 1,450%로 확인됐습니다. 회전율은 거래량을 상장 주식수를 나눈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투자자가 활발하게 거래됐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지난달 코스닥 시장 회전율이 34%를 기록한 것에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달 들어 스펙주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건 국내 증시가 단기 과열 우려에 숨고르기 장세를 시연한 데다 IPO 시장이 주춤하자 스펙주 투자를 통해 단기 차익을 노리는 거래에 관심이 모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스펙주의 요통 주식수가 적은 데다 피합병 회사를 찾기 전까지 큰 폭의 주가 변동성을 보이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울러 스펙주를 매수할 때 발기인과 증권사 등의 운용 역량을 따져야 한다는 제언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정부가 티몬 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티메프 사태로 문제가 된 국내 지급결제 시스템 구조를 면밀하게 뜯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 여신 전문 금융업권 간담회를 열고 최근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티몬 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개선 방향을 밝혔습니다. 최근 티몬 위메프 사태 역시 이커머스 등 새로운 산업 영역의 복잡한 지급 결제 구조와 연결된 문제입니다.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제도 재설계 필요성도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카드사와 캐피탈사, 신기술 사업금융사 등 15개사의 최고 경영자가 참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티몬 위메프 사태가 이커머스의 복잡한 지급결제 구조에서 기인했다고 보고 전자상거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2차 이하 피지사에 대한 규율체계도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유통과 금융산업이 융합되면서 비대면 다단계 결제 구조가 확산하고 여기에 비금융 사업자 진출도 활발해지면서 지급결제 환경이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티메프 사태로 발견된 사각지대 개선과 함께 근본적인 제도 재설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카드업권이 국내 지급결제 시스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다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캐피탈업권에는 부동산 PF 연체채권 등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위해 사업성 평가에 따른 부실채권 정리를 원활히 하고 자본 확충을 통한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확보하도록 주문했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여전업권이 성장성이 높은 신흥 해외 시장 진출에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해외 진출 시 업무 영역 확대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해외 당국과 협조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4부는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 과다하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이른바 영끌족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총재는 이번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과거보다 현실적이고 과감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은행이 올 하반기 들어 6번째 금리 인상에 나섭니다. 우리은행은 이달 26일부터 대면 아파트 담보대출과 오피스텔 등 아파트 외 주담대 금리를 최고 0.4%포인트 인상하고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최고 0.4%포인트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포르쉐 최초의 순수전기 스포츠카 타이칸이 4년 만에 부분 변경 모델로 국내에 출시됐습니다. 다양한 안전 기능을 수반한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탑재해 한국의 수준 높은 안전 기준을 맞췄다는 설명입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